안녕하세요. 전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국도화학이고요. 국도화학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도화학은 에폭시 수지와 폴리올 수지 제조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품별 매출 비중을 봤었을 때 이 에폭시에 대한 비중이 약 70%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도화학은 이 에폭시 수지 점유율을 글로벌적으로 18.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도화학은 글로벌 에폭시 수지 1위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폭시 사업에 대한 영향을 키우기 위해서 국도화학은 현재 중국과 인도의 생산 법인을 설립해서 아시아 쪽에 대한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폭시 수지를 어디 나라에 많이 쓰고 어떤 사업 분야에서 많이 쓰냐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에폭시 수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이 중국이고 사업 분야는 페인트 및 코팅, 전기전자, 건설업 분야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국도화학에 대한 에폭시 수질 매출이 오르기 위해서는 중국의 부동산과 건설업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중국의 산업 생산에 대한 지수와 제조업 쪽은 어느 정도 상황이 나아진 부분이 있지만 부동산 부분은 이제 점유율이 살짝 떨어졌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아직 살아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도화학이 이 에폭시 소재로부터 중국향 매출을 많이 얻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은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 말고도 기회의 땅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 기회의 땅이 어딜까라고 보게 된다면 이 바로 인도다라는 겁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정부가 건설업에 대한 인프라를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결국 인도 같은 경우는 2030년도 도시화율이 4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 많은 인구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주택 창출과 도시 정비 사업이 필수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 건설업에 대한 인프라를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설화와 이 도시화로 인해 가지고 페인트에 대한 수요나 건설업 자재에 들어가는 에폭시 수주에 대한 이제 수요가 많이 증가할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중국 쪽에서 이 에폭시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지 못하더라도 인도 쪽에서는 조금 받을 수 있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현재 에폭시에 대한 가격이 2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폭시에 대한 가격이 왜 낮아졌을까라고 보게 된다면은 이 원재료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 앞선 그림을 보게 된다면은 이 에폭시라는 게 결국에 이 ECH와 BPA에 대한 원료를 통해서 생산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ECH에 대한 문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 ECH를 만들 때 이제 글리세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글리세린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파미 생산량 1위인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작년부터 이런 바이오 디젤에 대한 의무 혼합류 정책을 실시하면서 이 바이오 디젤에 대한 생산량이 증대했고 이 바이오 디젤에 대한 생산량이 증가하다 보니까는 이 부산물인 글리세린에 대한 공급량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리세린에 대한 공급량이 증가하고 중국이 또 이 글리세린 기반에 대한 ECH 설비에 대한 가동률을 상승시켰기 때문에 이제 부산물에 대한 문제와 ECH에 대한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가지고 에폭시에 대한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4년도에는 이 ECH가 조금 더 하락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평균 가격대에서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워낙 이제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는 에폭시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 가지고 이 에폭시를 통해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던 기업들이 현재 크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이 에폭시에 대한 가동 생산 중단하게 된다면은 이 에폭시에 대한 공급 과잉 측면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어서 24년도에는 이 에폭시에 대한 가격과 이 에폭시에 대한 가격이 어떤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제한적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에폭시 공장 가동이 조금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 전방 산업인 건설업에 대한 수요가 없거나 아니면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공급 강이 지속이 되게 된다면은 이 에폭시 가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도화학의 예상 컨센서스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4년의 예상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2.97% 줄어든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이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364억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9.79%가 증가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2025년 같은 경우는 이제 24년 대비 24.58%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1.6%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국도학은 어떤 이유로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4년도와 25년도에 증가할까 보게 된다면 일단 첫 번째는 국도학이 가장 강점이 있는 이 에폭시에 대한 스프레드 하향 안정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폭시에 대한 가격 안정화와 함께 고부가 가치에 대한 제품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 같은 경우는 국내 본사 기준 이 고부가 가치 에폭시 수지에 대한 매출 비중을 2030년에서 2023년 17%에서 2024년에는 30%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인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건설업에 대한 인프라가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에폭시에 대한 수요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국토학도 이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도 시장의 에폭시 수지 생산 법인을 증설하게 되면서 이 인도 쪽에서 점진적으로 가동률을 상승하게 된다면은 이 에폭시에 대한 인도양 매출이 소폭 증가하게 되면서 이 매출액이 상승하게 될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도학 같은 경우는 이 에폭시 측면에서 바이오 연료를 적용한 친환경 제품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 환경에 대한 어떤 기조에 맞춰서 추가적인 매출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로 인해서 2024년도와 2025년도에는 이제 부진을 살짝 이겨내고 매출액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학에 대한 이제 차트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도학에 대한 차트는 사실 그렇게 크게 볼 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지속적으로 국도학에 대해서 말을 했었던 거는 그러니까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 이런 그림을 만들어 줬고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얘가 지금 당장 급등은 하지 못해도 저점은 크게 침범하지 않으면서 이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떤 급등을 생각하기 힘들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저점 부근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박스권을 만드는 건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잘 만들다가 이런 4만 원 부근들을 돌파를 하고 4만 원 부근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고 이 부근을 잘 지켜주게 된다면 다시 한 4만 5천 원 부근까지는 어떤 상승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이제 하락 시나리오는 이 저점 바닥 부근을 잘 지켜주지 못하고 이런 37,000원 부근을 이탈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35,000원 부근을 이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리스크 대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학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차트에 대한 움직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도학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석화 가격 악화로 인해 가지고 많은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영업도 많이 손실이 났지만은 24년도, 25년도에는 이제 조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조금 더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국도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원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